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월 1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40.04 포인트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패닉셀 잘 견뎌내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양매도, 외국인 1324억 순매도, 기관은 19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843.33포인트 0.87%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892억, 기관은 71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상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속에 또 중국 증시 패닉셀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폭을 키웠었습니다. 코스피는 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단기 급락에 또 가도했다는 이 저가 반발 매수 속에 어,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발표한 삼성전자와 또 신제품 삼성전자 갤럭시 S24였죠 발표된 게. 그리고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TSMC의 양호한 실적 발표도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지수 하단을 같이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에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흔들렸지만 이후에 반도체 업종 강세가 전개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소비 지표와 국채금리 상승, 조기금리 기나 기대감에 하락을 했었고, 또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패닉셀을 보이면서 장중 국내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죠. 또 중국 전일에도 경제지표, 부동산 가격지표 발표 후에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급락했는데 오늘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70, 0.33%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환당국 시장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와 갤럭시 부품주, 특히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AI 탑재 갤럭시 S24 시리즈 스마트폰 S24 시리즈 공개했는데 플리토가 장중 상한가 같습니다. 이스소프트 급등이 나왔죠. 바이브 컴퍼니, 마음에이아 등 A 챗봇 관련주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좋았고 또한 나모가 인터플렉스, 캠시스, 누프레스 등 갤럭시 부품, 휴대폰 부품, PCB 관련주들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었는데 거기서 갤럭시 S24를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AI를 탑재를 했고요. 전 세계 첫 AI 폰으로 이를 기반으로 또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 그리고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실시간 통역은 이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등 13개 언어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언어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이 서비스가 이제 플리토가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플리토가 급등했었고요. 또 검색 기능도 간편해져서 웹이나 소셜미디어, SNS, 유튜브 등에서 이제 동그라미만 그리면 AI가 알아서 검색 결과도 제공해주고 이를 또 구글과 협업해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또 처음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 1분기 갤럭시 S24 판매량이 작년에 S23 대비 66% 증가한 1200만 대로 추정되고 있고요. 전 세계 첫 메이저 온 디바이스 AI 폰으로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신규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향후 2년간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를 기반으로 온 디바이스 AI 폰 점유율이 한 55% 추정이 되고요. 아이폰 15가 수년 만에 중국에서 또 이례적인 할인 판매도 할 정도로 부진하고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6도 차별화 요인이 부재하면서 향후 온 디바이스 AI 폰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 모델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올해 이제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한 또 36점 1000억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우디가 우주산업 대규모 투자 계획과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등의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반도체와 우주 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나사 출범 등 NASA 나사 출범 등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특히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IMM-PE의 인수 추진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 관련주들이 장 후반에 반등이 좋았는데 LG화학이 애플 아이패드에 OLED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풍원정밀, 동아엘텍, 서지시스템, 핌스, LED 디스플레이 등 OLED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올해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패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LG화학이 이제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OLED 패널에 이 피도 판트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간에 이제 OLED용 피도판트는 피도판트인데 요거는 독일에서 납품했었는데 LG화학이 이제 그거를 깨고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이패드는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태블릿이죠. 태블릿 폰인데 또 OLED 아이패드 출시는 태블릿 시장에서 OLED 확산을 또 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확대에 따라서 LG화학의 피도 판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올해 클라우드 시장 성장 전망 소식에 더전 비전, 한국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텔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가 올해 클라우드 시장이 작년보다 20% 성장하는 것으로 또 값비싼 서버와 하드웨어, 운영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는 기업이 늘면서 클라우드 시장도 급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70% 이상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용률이 15%인 거 보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빅테크들도 이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챗봇과 코딩 없이도 나만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또 멀티모듈 기능 등을 클라우드에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이 또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집중 투자하면서 진입 장벽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TSMC가 작년에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해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웨잉, 오로스테크놀로지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하단 지지하는 주는 모습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4분기 TSMC 실적 예상치 상해 소식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지해주면서 코스피도 간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생산업체인 대만 TSMC의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과기부에서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력 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초고성능 컴퓨팅, 초전도 분야 이런데 올해 1,424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는 839억을 투자한다면서 진행형 반도체, PM 반도체, PIM 반도체, 화학물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로 호재로 또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캐스케비 두 번째 적응증 혜택 소식의 일부 관련주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 종목들의 테마 종목들의 상승을 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캐스케비 두 번째 적응증 획득에 예,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이 영국에서 승인된 후에 12월에 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는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6주도 안 됐는데 두 번째 적응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FDA가 이 버틱스 파마슈티컬스 크리스토퍼 테라피스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캐스케이비를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빈혈 치료제로 추가 승인한 것으로 최종 승인 예정일이 3월 30일이지만 이례적으로 2달 이상 앞당겨서 승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혼생명과학이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지노믹트리, 지인시스템, 테라제니텍스 등 일부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2020년 앱툰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했고 앱툰 그러면서 앱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DNC 미디어, 와이랩, 핑거스토리, 미스터 블루, MBT 등 앱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고 또 DNC 미디어는 애니, 만화, 나 혼자만 레벨업 흥행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이 이란에 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란으로부터 공습을 당한 파키스탄이 이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 외무부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고요. 또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 외국인 여성 3명, 어린이 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제 그 16일 날 파키스탄에 있는 그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단체 자이시 아라들의 기지 2곳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습을 나섰는데 이 중동을 둘러싼 확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이제 스페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T 다이내믹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이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의 북극 한파 속에 이 송배전 전망 교체 수혜감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고요. 일진전기, 강원전선, 효성중공업, HD, 현대엘렉트릭, 재룡전기 등 전력설비 전선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 저가 항공사 업체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 소식에 진에어, TA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항공 저가 항공사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고 또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전망이 이어지면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대주산업, 누버, KG케미칼, 효성, OMB, DDENF 등 사료, 농업, 비료,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었는데 또 이제 아침에는 반등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 저출산 관력 발표 예정 소식에 이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총선 1호 공약이죠. 저출산 관련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출산 지원 대책은 물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을 다층으로 지원하는 패키지성 정책을 공개할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저출생 지원 정책에는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 등록제와 아빠와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코트제 등이 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꿈비, 이올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좀 일부 종목이 있었는데 특히 전고체 쪽이에요. 산업부가 미국 전고체 기업 솔리드파워와 차세대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금일 산업부를 방문한 데릭 존슨 솔리드파워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전고체 배터리가. 이거를 이제 선도 기술을 부여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그 한국의 기업과 공공연구소와 양해각서 MOU를 맺고 공동연구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면담에서 솔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 한국과의 협력 추진 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한국 정부의 첨단 산업 분야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2차 전지 분야 선도국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그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때 이 한미 간 첨단 산업 협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TSI 덕산테크코피아, DA 테크놀로지, 레몬 등 전고체 관련 종목도 좀 반등이 있었고요. 어, 홍해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들이 상승 전망했는데 사료, 비료,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오전에 상승했다가 차익실에 나온 모습이었는데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대주산업, 누보, KG케미칼, 효성OMB, DDENF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미르스탁, 장동호 미르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알림 설정 소개가 있는데 공유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간만에 나온 반등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